왜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할까요? 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날까요? 왜 밤만 되면 쑤셔서 잠을 설치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무릎 속에서는 염증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연골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죠. 무섭지 않으세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통증이 오면 진통제부터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통제는 불난 집에서 화재 경보기만 끄는 것과 같습니다. 경보음은 안 들리지만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90%는 약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시나요? 아침 한 숟가락이 진통제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어르신이 단 2달 만에 손잡이 없이 계단을 오르게 됐습니다. 밤에 통증 없이 푹 주무시게 됐어요.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식탁 위 한 가지만 바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렇게 빨리 좋아진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염증만 잡으면 70대에도 80대에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내릴 수 있어요.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식습관 하나만 바꿔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의 무릎도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단,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3가지만 정확히 지켜주셔야 해요. 하나라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지금부터 아침 한 숟가락으로 무릎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진짜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인 박정숙 72세님이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손잡이를 꼭 잡고 다니셨습니다. 계단 한 칸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올라왔대요. 밤에는 쑤셔서 자다가 깨는 일이 한 달에도 몇 번씩이었죠. 정숙님은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셨답니다. 주변 분들도 다 그러시니까요. 70이 넘으면 무릎 아픈 게 당연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지내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약을 처방받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먹을 땐 괜찮은데 끊으면 다시 아프고 또 먹고 또 끊고 이게 반복되니까 정숙님 본인도 지치셨던 거죠.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도 사드시고 파스도 붙여보시고 온갖 방법을 다 해보셨대요. 심지어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날엔 소파에 앉아서 새벽을 보내신 적도 있으셨답니다. 무릎을 주무르고 또 주무르면서 아침이 오기만 기다리셨다고 하세요.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두려워지셨대요. 마트에 가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예 장 보는 걸 포기하신 적도 있으셨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와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셨대요. 그러다 제가 식습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정숙님도 반신반의하셨어요. 먹는 걸로 무릎이 좋아진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소용없었는데 음식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다른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식습관만 바꿔서 좋아지신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숙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하시면서요. 아침마다 들깨가루를 한 스푼씩 미역국에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였고 2주가 지나도 비슷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나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3주차에 접어들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조금 덜 뻣뻣한 것 같더래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대요.
하지만 며칠 더 지나니까 확실히 느껴지셨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나던 뚝뚝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니까 밤에 쑤시던 통증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셨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던 변화였죠. 그냥 들깨 한 숟가락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으셨대요. 하지만 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단 하나가 관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셨죠. 지금은 손잡이 없이도 계단을 오르내리십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시는 것도 두렵지 않으시대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같이 공원도 가시고 산책도 하신답니다. 이게 바로 염증을 줄이는 음식의 힘입니다. 정숙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몇 년을 고생했는데 해결 방법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릎 통증을 되돌리는 식탁 습관이 얼마나 단순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무릎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숙님처럼 여러분도 두 달 후면 달라진 무릎을 느끼실 수 있어요. 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무릎 회복을 돕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는 음식,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이미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뿐이죠. 지금부터 제가 25년간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확실한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흔히 보는 초록색 채소죠. 그런데 이 브로콜리가 무릎 염증을 줄이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이 설포라판이 염증을 완화하고 연골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연골 손상을 막는 효소를 활성화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 연골이 더 이상 닳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제가 만난 김미자 67세님은 아침 반찬으로 데친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3번 챙겨 드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쑤셨는데 2달 정도 지나니까 계단 통증이 한결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브로콜리 하나로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살짝 데쳐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사과와 함께 주스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컵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컵, 그것만 꾸준히 하시면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상샘 질환이 있는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에 있는 성분이 갑상샘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반 컵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브로콜리 자주 드시나요? 아니면 아직 낯선 식재료이신가요?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도 간단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들이죠.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이 염증을 진정시키고 관절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미국 뉴마티스 학회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관절염 위험이 29%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는 박영호 70세님은 매주 2번 고등어 구이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전까지는 밤에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는데 생선을 꾸준히 드신 뒤로는 밤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밤에 깊이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구이나 조림으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캔 고등어도 괜찮아요. 캔 고등어도 오메가3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주 2회, 한 번에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풍이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고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희석제와 겹치면 출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챙겨보세요. 무릎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음식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불포화 지방이 들어 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이 연골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은 들깨로 오메가3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국내 임상 연구를 보면 들깨 섭취 후 관절 통증 지수가 4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그냥 들깨가루 한 스푼으로요. 앞서 말씀드린 박정숙 님도 바로 이 들깨 덕분에 무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침마다 들깨가루 한 스푼을 미역국에 넣어 드셨어요. 계단 오를 때의 통증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죠. 지금은 손잡이 없이도 계단을 오르내리십니다. 제가 만난 이순자 69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들깨가루를 국에 넣어 드시고 나물 무칠 때 들기름을 한 바퀴 둘러서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무릎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했던 무릎이 부드러워졌대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 나물에 들기름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들깨는 칼로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하루 2스푼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염증은 줄이고 체중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들깨 한 스푼 드셨나요? 안 드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역국이나 된장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세 가지만 꾸준히 챙겨도 무릎의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브로콜리, 등푸른 생선, 들깨.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소용없습니다. 이제 어떤 습관이 회복을 방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끊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들깨를 먹어도 짠 음식을 계속 드시면 염증이 줄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는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겁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관절 부종을 유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이 붓는 거예요. 무릎이 부으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국물 문화에 익숙하시잖아요. 국물 맛이 진해야 밥맛이 난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 국물에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김치는 헹궈 드세요. 국물을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김치도 양념을 물에 한번 헹구면 나트륨이 30%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로 간을 대체하시면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나물 무칠 때 소금 대신 들기름을 넣으면 고소한 맛도 나고 염증도 줄일 수 있어요. 일석이조죠. 혹시 국물은 꼭 끝까지 드시는 편인가요? 그럼 오늘부터 절반만 드셔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무릎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으시죠? 그런데 안 움직이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스스로 하중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평지 걷기 30분,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10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5초 버티기. 이걸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며 10분만 하시면 대퇴사두근이 강화됩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무리한 운동보다 짧게 자주가 원칙입니다. 한 번에 1시간씩 무리하게 걷지 마시고 하루에 3번 10분씩 나눠서 걸으세요. 그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걸으셨나요? 10분도 안 걸으셨다면 지금 당장 지 반이라도 걸어보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진통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진통제부터 찾으시잖아요. 먹으면 당장은 편해지니까요. 그런데 진통제는 통증 신호를 잠시 끊을 뿐 관절 손상은 계속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화재 경보기만 껐다고 불이 꺼지나요? 안 꺼지죠. 진통제가 바로 그 화재 경보기를 끄는 거예요. 경보음은 안 들리지만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진통제를 3개월 이상 계속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진통제를 계속 걸러내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장기 복용은 정말 위험합니다. 통증이 심할 땐 단기간만 복용하시고 식습관 개선으로 원인을 없애는 게 정답입니다. 진통제는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근본 원인인 염증을 줄여야 진짜 통증이 사라집니다. 진통제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들깨 1스푼, 브로콜리 1컵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진통제 없이도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동시에 관리하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건 단 하나입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가 아니라 염증과 근육의 문제입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염증만 잘 관리하면 70대에도 80대에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내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진통제. 아닙니다. 진통제는 임시방편일 뿐 염증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게 당연하다. 아닙니다. 염증만 관리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 무릎 더 상한다.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무릎을 강화시킵니다. 그럼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사라집니다. 근육이 강화되면서 무릎이 튼튼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없어집니다.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밤에 통증 없이 푹 잘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변화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짠 음식 줄이고 들깨 1스푼 더하고 하루 30분 걷기.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염증은 줄고 연골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약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아침 들깨 미역국 1그릇, 점심 생선 1토막,
저녁 브로콜리 반컵. 이게 바로 무릎을 살리는 하루 식단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밥상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무릎을 되찾으셨습니다. 박정숙 님도, 김미자 님도, 박영호 님도, 이순자 님도 모두 식탁 위에서 답을 찾으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줄이는 단백질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키우려면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겠어요? 들깨 한 스푼일까요? 브로콜리 한 컵일까요? 아니면 30분 걷기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